이번 주 한인사회는 역사를 되새기고 평화의 의미를 되짚는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전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아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되새기는 기념행사가 열렸고, 위안부의 날을 맞아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역사를 알리는 전시와 행사도 미주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 7월 마지막 주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제15회 일본군 위안부의 날 행사가 지난 토요일 글렌데일 중앙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글렌데일시와 위안부 행동 케어 그리고 화랑청소년재단이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위안부들을 기억하고 묵념과 기도, 헌화, 추념시, 낭송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열린 세미나에서는 위안부 문제의 역사를 다시 되새기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청소년들의 위안부 관련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후원금 전달식도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미국 방문 중인 서울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학생 24명이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글렌데일시는 지난 2012년 매년 7월 30일을 일본군 위안부의 날로 제정했으며, 다음 해인 지난 2013년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습니다. 7월 30일 위안부의 날을 맞이해 글렌데일 중앙도서관 리플렉스 스페이스에서는 역사 관련 전시가 열렸습니다. 리코딩 더 코덱스, 언어를 통한 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이번 전시회에서는 식민화, 농업, 노동자 착취 등 사회 정의 이슈를 다루며 문자와 언어의 힘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전시의 공동기획으로 참여한 전혜영 큐레이터는 위안부를 주제로 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여 위안부의 날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 아르메니안 아트센터에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후원으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국제 세미나가 열려 미국 내 교육활동, 법적 대응, 역사 부정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뉴욕주 이타카의 20대 한인 여성이 유리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5일 새벽 12시 4분쯤 가정 내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조모 씨를 2급 폭행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조 씨는 법원 출석 명령서를 받은 뒤 석방됐으며 사건은 추가 사법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지난 2024년 헬스장에서 모르는 한인 남성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하모 씨에게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 상실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버지니아 행동보건 발달서비스국의 보호 아래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씨는 정신 감정을 거쳐 입원 치료 여부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심사한 뒤 오는 9월 최종 처분이 결정됩니다. 한편 유가족은 이번 판결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법원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조지아주 귀네 카운티에서 여성 납치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 한인 남성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사법당국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배모 씨는 지난 2022년 한 여성을 납치하려다 경찰의 추격 끝에 체포됐으며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최근 법원 출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귀네 셰리프국은 배 씨의 소재를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인 벤코보프의 지주사 호프벤콥이 올해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호프벤콥은 2분기 순이익이 3,303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26센트로 시장 전망치에도 부합했습니다. 순이익 마진 개선과 대출 증가 등이 실적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케빈 김 행장은 하와이 은행 인수와 SMBC 메뉴뱅크 상업용 뱅킹 부분 인수 효과가 향후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고 권위의 요리상인 제임스 비어드 어워즈를 주관하는 제임스 비어드 재단이 오는 10월 6일 LA에서 미식 행사 테이스트 아메리카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LA 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 키 오너 셰프인 한인 셰프 키 김을 비롯해 미국을 대표하는 셰프들이 참여해 다양한 대표 메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행사 수익금은 독립 레스토랑 지원과 지속가능한 외식 산업 조성을 위한 제임스 비어드 재단의 공익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K-스타트업과 K-브랜드, K-팝을 아우르는 꿈윅 2026이 오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뉴욕 맨하탄에서 열립니다. 행사에서는 K-브랜드 팝업 전시와 창업가 컨퍼런스, 투자자 네트워킹, 한미 대학 교류, K-팝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세계 시장에 연결하는 글로벌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세크라멘토에서 가정폭력 접근 금지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혐의로 30대 한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정모 씨가 피해자의 자택과 직장, 자녀의 학교를 여러 차례 찾아간 것으로 조사했으며 문제대응팀이 지난 23일 정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접근 금지 명령 위반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최초의 한인 부지사인 실비아 루쿠 부지사가 뇌물수수와 공직자 뇌물수수, 선거위원회 허위보고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루쿠 부지사가 주 하원의원 시절 선거자금과 관련해 후원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루쿠 부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루쿠 부지사의 사임을 촉구했으며 이번 사건은 향후 하와이 정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가 올해 7월 31일 한국 위안부의 날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글렌데일시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 사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교육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글렌데일시는 지난 2012년 위안부의 날을 지정하고 매년 기념해왔으며 지난 2013년에는 해외에서는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BTS 더 시티 아리랑 뉴욕 후원을 계기로 타임스퀘어 디지털 빌보드와 스탬프 랠리, 경품 행사 등 다양한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뉴욕 뉴저지 지점에서는 31일까지 방문 고객 대상 공동 브랜드 기념품 증정 이벤트를, 다음 달 8일까지는 온라인 경품 행사를 운영합니다. 또한 맨하탄 지점 스탬프 랠리 참가자 1인당 1달러를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기부하며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함께 펼칩니다. 제25회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가 오는 9월 25일에서 26일 뉴 오버팩 공원에서 열립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이번 축제를 K-팝 공연과 500명이 참여하는 한복 부채춤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타민족도 함께 즐기는 대표 축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뉴욕 한인청과협회와의 공동 개최, 한국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등 한인사회 협력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출신의 한인 대학생이 오하이오주 대학 기숙사에서 환각 성분 약물을 복용한 뒤 학생과 여성 직원 2명을 폭행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 여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1,01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앞서 중범 폭행 미수 혐의를 인정해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캐나다 밴프 국립공원 마운트 템플 산행 중 캘거리에 거주하는 60대 한인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스크램블 코스는 경사가 급하고 낙석 위험이 큰 고난도 산악 코스로 구조대가 헬리콥터를 동원해 구조에 나섰지만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숨진 박모 씨는 캘거리 한인사회 1호 안경사이자 지역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온 인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재건축 공사를 앞두고 임시청사 후보지를 검토하며 내년 1분기 중 이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영사관은 영사 업무의 연속성과 민원인 접근성, 보안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윌셔 블루버드 일대 오피스 빌딩을 중심으로 최종 후보지를 검토 중입니다. 새 청사는 오는 2030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총영사관은 재건축 기간에도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차 할리우드 장로병원과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년 이상 이어온 파트너십을 4년 더 연장하고 한인사회를 위한 통합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의료진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변화하는 지역사회의 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환자 중심 진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자들을 포함한 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연속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LA 한인회가 오는 8월 7일 한인회관에서 푸드뱅크를 열고 선착순 400명에게 쌀과 라면, 김치 등 한국 식료품들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행사는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전 9시 반부터 번호표를 배부하고 오전 10시부터 식료품을 제공합니다. 한인회는 캘프레시 지원 축소로 식품 지원 수요가 늘어난 만큼 맷라이프 재단의 지원을 받아 푸드뱅크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하원에서 한국전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아 한국전 참전용사와 정전 이후 한반도 방위 임무 중 희생된 장병들을 기리는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정전 이후 임무 중 목숨을 잃은 장병들도 한국 방위 참전용사로 함께 예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모든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메릴랜드 한인사회 최대 축제인 코리안 페스티벌이 오는 9월 20일 하노버 아룬델밀스몰에서 K-웨이브 비욘드 스크린을 주제로 열립니다. 올해 행사에는 K-팝 걸그룹 어라이즈가 초청돼 공연을 펼치며 한국 전통문화체험과 전통공연, 라인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메릴랜드 한인회는 이번 축제가 한류와 한국 문화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한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A 한인사회를 집중 취재하는 한인 커뮤니티 최초의 비영리 언론사 코리아타운 프레스가 오는 8월 1일 출범합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비영리 언론을 지향하는 코리아타운 프레스는 라디오 코리아 출신 기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매체로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유튜브 등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 뉴스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코리아타운 프레스는 LA 한인사회의 현장과 사람을 가까이서 기록하고 지역 뉴스와 생활 정보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겠다고 출범 포부를 밝혔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검찰이 고령 여성을 속여 현금 14,000달러를 가로챈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한인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을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현금 전달책을 피해자 집까지 데려다주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다음 재판은 8월 4일 열립니다. 검찰은 정부기관을 사칭해 현금이나 기프트카드, 암호화폐 등을 요구하거나 계좌 동결을 협박하는 경우 금융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만화가 만화계의 오스카로 불리는 아이스너상에서 처음으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산호 작가의 그래픽 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제38회 아이스너상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을 수상하며 한국 만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한국 만화는 아이스너상과 앙굴렘 국제 만화축제, 합의상 등 세계 3대 국제 만화상에서 모두 수상작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비영리 한인 미술인 지원단체 알재단이 오는 9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2026년 가을학기 온라인 미술사 강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강의는 타우슨 대학교 고진영 교수가 맡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리스의 미학부터 동양 철학, 한국 미학, AI와 기술 철학까지 다양한 철학적 관점에서 예술을 조명할 예정입니다. 수업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줌을 통해 한국어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알재단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주 귀네 카운티 법원이 애틀란타 한인회관 사용권 분쟁과 관련해 박은석 한인회의 회관 사용을 올해 말까지 보장하고 양측의 건물 사용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8월 5일까지 협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관 사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박은석 한인회는 광복절 행사 등 주요 행사를 한인회관에서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회관 운영권을 둘러싼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